자, 이번에는 도형 툴 설명하겠습니다. 도형. 우리가 상세 페이지 만들다 보면 도형 많이 사용을 해요. 도형 중은 도형을 선택할 때는 T자 바로 아래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 부분이 도형 선택 툴입니다. 얘는 사각형 툴, 얘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선 그리기. 이 외에 나머지들이 들어있는 도형이 커스터머 쉐이프 툴입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렉탱글 툴을 먼저 선택할게요. 사각 선택 툴이야. 사각형. 사각형을 선택을 한 다음에 색깔을 칠할 때는 항상 전경 색깔로 칠해져요. 전경 색깔로. 그래서 우리가 색상을 갖다가 전경 색깔을 바꿔보세요. 전경 색깔 바꿔볼게요. 그리고 옵션은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위에 도형 툴의 옵션은 여기 세 번째 거에다 놔주세요. 세 번째 거에다 놓고 모드는 노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페시티 값은 10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티 엘리어스도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할 때마다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를 추가해 주세요. 레이어 추가. 그리고 드래그 끌어서 이렇게 조금 크게 제목 사각형 만들 거예요.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되셨습니까? 다음에 텍스트 글자 입력할게요. T. 글자를 쓸 때는 T 툴에다 놓고 이제 위에 보는 거예요. 옵션 바를 보는 거예요. 옵션 바에 봤더니 색상이 배경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색상을 저는 흰 색깔로 바꿀게요. 흰색 아니면 검정 색깔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두 줄 이상 쓸 때 정렬을 왼쪽으로 할 거냐, 가운데로 할 거냐, 오른쪽으로 할 거냐 이렇게 정렬하는 거거든요. 저는 왼쪽 정렬에다 놓을게요. 왼쪽 정렬에다가. 글자 크기는 어차피 다 한 다음에 조절을 할 건데 저는 한 18 정도 놓고 할게요. 18 정도 놓고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포토샵 상세 페이지 제작이라고 이렇게 입력할게요. 텍스트 글자를 다 입력했으면 오른쪽 위에 보면 상단에 보면 확인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도 되지만은요. 숫자 키패드에 엔터 키를 누르셔도요. 확인하고 빠져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 엔터를 누르거든요. 근데 숫자 키패드 엔터가 아니라 그냥 엔터는요. 다음 줄로 내리는 거예요. 확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보면서 저는 글자를 나눔 고딕으로 할 거야. 나눔 고딕. 그리고 형태는 일반이 아니라 볼드 조금 진하게 나오게 할 거예요. 얘가 볼드가 조금 진하게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입력한 도형 크기에 맞춰서요. 글자 폰트 크기를 갖다가 크게 하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크기를 맞출게요. 그리고 가운데에다 갖다 넣을게요. 자,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배경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나를 클릭을 해주시고 뭐를 해요? 자, 이동 툴로 도형을 클릭하시고 Alt, Shift, Delete를 눌러주시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죠? 막상 색깔을 갖다가 칠했는데 색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레이어 찾아가서 전경 색깔 변경해 놓으시고 Alt, Shift, Delete를 눌러서 변경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레이어를 맨 위에다 갖다 놓고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할게요. 레이어 하나 또 추가하시고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할게요. 그리고 위에 옵션에 보면 라디우스 값이 있는데 모서리가 얼마나 많이 둥글리냐의 크기입니다. 저는 20 정도 줄게요. 20. 그리고 옵션 위치는 여기 세 번째 거에다 놓고 Shift 키를 눌러서 드래그를 끌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만들어 줄게요.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색깔 바꾸시고 Alt Shift Delete 눌러서 변경해 주세요. 아니면 처음부터 전경 색깔을 변경해 놓고서 그렸으면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T자 눌렀더니 위에 봤더니 색상이 또 배경 색깔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색상을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가운데 정렬로 놓고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가운데 정렬, 그리고 클릭하시고 선택 툴, 엔터. 선택 툴 중에서 저는 펜 툴, 빠른 선택 툴, 엔터. 마술봉 툴 확인하고 나올게요. 오른쪽 숫자 키패드 엔터 눌러서 확인하고 나와서 글자가 너무 크니까 이제 위에서 글자 크기 조절해 주시고, 이제 T에 대한 옵션이 위에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캐릭터 패널이라는 것도 있어요. 캐릭터 패널. 패널에 오면 이 부분은 글꼴이고요. 이 부분은 글자 크기가 되는 거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줄간격입니다. 기본이 오토예요. 줄간격이. 그런데 저는 줄간격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저는 글자 크기를 24에다 놨어요. 그러면 오토에다 안 놓고 얘를 한 24 정도에다 놓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글자 크기하고 줄간격이 같으면 줄과 줄 사이가 벌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제 24보다 이제 크게 하면은 줄간격이 좀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토에다 놓으면은 우리가 보통 기본은 오토에다 놔요. 이렇게 오토에다 놓은 게 가장 안전적으로 보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는 오토에다 놨더니 도형이 너무 작게 보여가지고 줄간격을 저는 한 30 정도 놓을게요. 줄간격을. 자, 이 부분이 줄간격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패널 중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누구냐면 줄간격, 자간, 장평. 보통 여기가 자간이 기본이 0이에요.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자간이라고 그래요. 맞나요? 그래서 자간은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마이너스 50에서 0에다 놔요. 저 마이너스 25에다 놓을게요. 자간을 다시 얼마에다 한번 넣어볼 거냐면요, 한 200에다 놔볼게요. 그러면 글자 사이 간격이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죠? 벌어지면 안 이뻐요. 가독성이 떨어져요. 얘가.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자간은요, 플러스 값으로 놓지 마시고 저는 마이너스 25 정도 넣을게요. 근데 숫자 같은 경우는요, 숫자와 숫자 사이가 많이 여백이 생겨요. 그럴 때는 자간 간격을 마이너스 50보다 더 줄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명은 저 한 마이너스 25 정도에다 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장평입니다.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장평을 100에다 놓고 하거든요. 장평을 50에다 놔볼게요. 그러면 가로폭이 좁아지는 거야. 글자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요? 안 이뻐요. 덜 세련돼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97에서 한 100 정도 놓고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97이나 한 100 정도 놓고서 저는 100에다 놓고서 작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글자 부분을 좀 더 진하게 할 때 클릭하면은 좀 더 진해져요. 진해지나요? 또 한 번 눌러주면은 해지되고, 두 번째는 기울림이에요. 글자가 기울어져요. 클릭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 번째를 입력을 해놓으면요, 얘를 클릭을 해놓으면
영문자를 쓸 때 소문자가 안 써져요. 무조건 뭘로만 써져요? 대문자로만 써집니다. 그래서 얘는 누르지 마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분은 위첨자, 아래첨자가 되고 얘는 밑줄 들어가는 거. 얘는 치소선. 치소선이 있는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 이렇게 치소선 있죠? 필요할 때 치소선을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쪽 부분도 사용을 하는 거니까 알아두세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이 캐릭터 패널도 보시고서 제가 이 세 개의 기능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줄간격은 얼마에다 놓고 한다? 제가 오토라고 그랬어요. 오토에다 놓는다고 했어요. 자, 다시 레이어 하나 추가할게요. 레이어 클릭. 자, 다시 전경 색깔을 바꿔줄게요. 전경 색깔 우리 교육생들이 클릭하시고 전경 색깔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원형 툴을 선택할게요. 원형. 저는 여기부터 클릭하면서 Alt하고 Shift를 누를게요. Alt, Shift 누르면 중심부터 자 도형이 그려집니다. T자 누르시고 다시 클릭하셔서 글자 색상 바꿔주시고 다시 클릭하셔서 우리 펜툴, 빠른 선택 툴, 마술봉 툴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올가미 툴, 다각 올가미 툴, 그냥 올가미, 다각 올가미 툴, 그 다음에 자석 올가미 툴 빠져나오시고 이동 툴로 적당하게 이렇게 이동해서 옮겨주세요. 저는 얘를 갖다가 입력을 했는데 이렇게 자석 올가미 툴을 봤더니 이 도형에 이렇게 좀 붙여서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안정감이 없어 보여서 이럴 때 장평을 97 정도 준다든지 표시 안 나요. 그러면 좀 더 여백이 더 생기겠죠. 또는 자간을 갖다가 마이너스 25인데 뭐 마이너스 50을 해서 여백을 조금 더 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또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되셨으면 저는 이런 패턴 유형이 옆에 또 하나 필요해요. 그럼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우리 복사해서 갖다 쓰면 되겠죠? 자, 이동 툴 클릭해 주세요. 이동 툴. 그리고 복사하려고 하는 영역을 드래그 끌으세요. 자, 레이어 봤더니 범위 선택이 됐습니다. 복사할 때 뭐 누른다고 했죠? 네, Alt 눌러서 끌고 가면 돼. 컨트롤 J는요, 레이어 하나만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는 안 돼요. 이럴 때는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끌고 가면서 무슨 키 눌러요? 수평으로 반듯하게 복사하려면 Shift 키. Shift 키 눌러서 옆에다 복사 하나를 할게요. 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레이어가 여러 개 선택되어 있는 부분을 아무데나 눌러서 해제하시고 이동 툴로 세 번째 도형을 클릭하고 색상을 변경해 주세요. 자, 색상 부분을 Alt, Shift, Delete 눌러가지고 색상 변경해 주세요. 네 번째 것도 클릭하고 자, 색상 변경해 주세요. Alt, Shift, Delete.
그리고 내용을 수정할 때는요. T 클릭하고 내용 안으로 완전히 확 들어온 다음에 드래그 끌어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바꿔주시면 돼요. 원형 선택 툴, 사각 선택 툴, 빠져나오고 이동 툴로 이동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었던 유형이요. 아래에 또 하나 필요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복사하면 되죠. 우리는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레이어 볼게요. 레이어가 10개가 한 넘게 생겼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도요. 이렇게 파일 관리를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서 해요? 폴더. 얘도 똑같아요. 이제 비슷한 것끼리 만들었으면 뭐예요? 폴더를 만들어서 레이어를 관리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 폴더 만드는 걸 포토샵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GROUP 그룹이요. 그래서 그룹으로 이제 바꿔볼 건데 어떻게 바꾸냐면 이동 툴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전체를 드래그 끌어주면은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면 다 선택이 됐어요. 됐나요? 그리고 영문자 컨트롤 그룹에 G지요? FG 할 때 G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폴더 그룹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한번 누르면 이 안에 레이어들이 다 들어있어요. 또 한번 눌러주면은 레이어들이 잠깐 숨겨 있는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그룹을 복사할 때는 요 위에 보면 이동 툴에다 놓고 저는 오토 셀렉트에다 꼭 체크하시고 레이어에다 놓고서 작업을 하세요 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에다 놓는 거야. 그룹에다 놓고 Alt 키를 눌러서 드래그 끌어서 Shift 키를 눌러서 아래로 내려오시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할 때는 그룹이 아니라 어디에다 놓고 작업하시면 돼요? 레이어에다 놓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뭐 수정까지 다 했다고 하고 작업을 다 했는데 여백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제 그럼 이 필요 없는 여백을 갖다가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려면 크롭 툴이 있습니다. 크롭 툴. 크롭 툴을 쓸 때는 위에 위스나 하이나 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혹시나 이 안에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클리어를 눌러서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 끌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엔터 키를 쳐주세요. 그러면 나머지 필요 없는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저 여기까지 녹화할게요.